네, 2026년 2월 4일 글로벌 금융시장 및 디지털 자산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워시 쇼크와 무역 정제 때문에 어저께 금융시장이 많이 흔들렸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지난번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한 복합적인 거시경제 충격을 정밀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지난 24시간 비트코인은 2025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인 7만 3천 달러까지 후퇴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은이죠, 은. 은은 시장의 역사적인 변동성을 기록하면 하루만 20% 이상의 등락폭을 반복했다. 이러한 자산 가격의 동반 하락은 투자자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심어주고 있으며 특히 한국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세 인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저께 비트코인은요 마이너스 8.2% 정도 빠졌고요. 네, 은은 오히려 12% 올라갔습니다. 금과 은이 올라갈 때는 뭐다?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죠. 은 같은 경우는 바로 전날 26% 하락을 했다가 11% 반등을 했다. 그런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려는 생각이 다시 하루 만에 바뀐 거냐? 아니면 이게 기술적인 반등인 거냐? 그건 모르죠. 이게 기술적인 반등인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다시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근데 어저께 비트코인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요. 또 은이 이렇게 최근에 많이 떨어진 이유 하나도 그 국채 때문에 그래, 국채.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런 안전자산은 가치가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채라는 거 뭐예요?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에 돈을 넣어놓으면은 거기서 뭐 미국이 망할 일은 없을 테니까 이자가 따박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근데 그 금리가 높아지면은 이렇게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금리까지 좋아? 그럼 여기다 투자해야지라고 해버리죠. 근데 금이랑 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금이랑 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나게 가격 폭등이 있었죠. 가격 폭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사람들의 피로감과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금과 은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자가 붙진 않죠. 근데 이자가 붙는 상품으로 금과 은을 가진 사람들이 예,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시장이고요. 미국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저께 1% 이상 빠졌다고 하네요. 예, 아무튼 이 이유는 AI가 이제 AI가 발전하게 되면은 이런 지금 AI 기업들이 오히려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기술적인 필요를 AI가 대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요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워시 쇼크죠, 워시 쇼크. 케빈 워시. 이제 여러분들도 기회박히게 케빈 워시가 누군지 아시죠, 이제. 케빈 워시가 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받느냐. 네. 케빈 워시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걸 싫어한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가격이 하락할 거다. 시장에 돈이 안 풀릴 거다. 이것 때문에 케빈 워시가 지명되자마자 시장이 가격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또 하루가 지나니까 케빈 워시는 비트코인에 대해 상당히 친화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그 말의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양적 완화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는 시장의 안정도를 가져올 수 있는 최적임자다라는 평가들이 막 나오면서 어저께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나 떨어지고 나니까 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케빈 워시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 골기, 귀에 걸면 귀 걸이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까지 올라갔죠. 금리가 4.5%니까 웬만한 투자보다 합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하고 임대업 하시는 분들 4% 5% 수익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안전한 곳에 투자해놓고 이자나 받자라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평가 분석을 하잖아요. 뭐라고 평가 분석하는지 아세요? 예.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한 것은 가치 하락이 아니다. 이건 유동성이 문제였다. 다시 말해서 청산이 된 거죠. 청산에 따른, 쉽게 말해서 레버리지에 따른 하락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레버리지에 따른 하락 때문에 떨어진 거다. 어?
이거는 연쇄 청산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ETF 자금 유출이 있다고 하는데 유출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유출이 있었지만은 유출에 있어서도 지금은 안정화되고 있다. 더 이상 많이 빠지고는 있지 않다라는 게 시작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7만 4천 불 정도, 7만 7천 불에 7만 4천 불까지는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디지털 금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금이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고 금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반드시 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랑 금이랑 완전 디커플링이 되고 있죠.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은 하나의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나스닥의 기술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나스닥 기술주가 좋을 때는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기술주가 안 좋을 때는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이랑 은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하루 만에 20% 30% 떨어지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움직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단은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서 시장 가율을 막기 위해서 증거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그 롱이랑 숏 이게 마진을 할 때 금 가격이 올라갈 것에 베팅하는 사람, 금 가격이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사람 이런 베팅을 할 때 어느 정도 자기가 그 증거금을 넣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증금을 넣어야 되는데 이 보증금을 대폭 올렸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은 가격을 상승했던 건 중국이라고 했죠. 중국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이 은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통제를 해버렸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 은에 대해 많이 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관세 위험을 통해서 이런 중국의 이 자본이 은 시장에 좀 빠지면서 은 가격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결국은 이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하루하루 변화하고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작은 뉴스 하나에 요동치고 있는 코인 시장. 이것 때문에 정말 현재 시장을 많이 어려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단순히 뉴스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 케빈 워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케빈 워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사실 이거고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케빈 워시와 비트코인의 운명, 건전한 화폐 부활인가, 자산시장의 긴축인가. 많은 사람들 궁금한 내용 중 하나거든요. 먼저 시장이 케빈 워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계속 말하지만 케빈 워시는 매파다. 양적 완화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유동성을 이 사람이 죽일 거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고 시장을 판단해서 금하고 은이 폭등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워시 쇼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워시 쇼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왜? 워시가 하는 것은 단순히 양적 긴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이득도 상당히 많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기관들 관점에서 보면요. 만약에 워시가 그 연준의 의장이 되게 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양적 완화를 안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은 안정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본인만의 스타일을 확실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제도의 명확성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반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야, 그러면 지금 가격이 떨어진 거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네? 지금 미리 매집해 놓는 게 나중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크게 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뒤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실제로 개미들은 팔았지만 고래들은 비트코인의 밑에서 주춤하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케빈 워시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건데요. 이 사람은 모건 스탠리 부사장 출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빠삭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연준에서도 일을 했었죠. 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벤 버네킹 보좌관을 하면서 35세의 연준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가와 워싱턴의 가격, 쉽게 말해 지금 트럼프가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 월가랑 트럼프가 뭔 짓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양적 완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프로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철학은 뭐냐? 철학은 뭐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달러의 가치를 잘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막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때 만들어져요? 달러가 많이 찍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건전하게 가격을 유지해 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사람인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된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다시 안전자산으로, 또 이 사람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비트코인은 단순한 해지 수단이 아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혁신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투명성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평상시에도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도 지키고 양적 완화도 거부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이 연준 의장들과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시각적인 차이를 있는지를 보면요. 기존의 앨런이나 파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투기다, 불법이다, 또 환경 파괴를 한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억압하고 통제하는 정책을 펼쳤거든요. 네,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존중하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경청하는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케빈 워시가 비트코인의 저승사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저승사자가 아니라 비트코인 보안관이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코인에게는 호재 아닌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거 케빈 워시가 그러면 지명이 되고 나서 실제로 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어떻게 변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뉴스에 민감한 개인들은요 물량을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개인들은 엄청나게 물량을 팔았어요. 그런데 장기 보유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했습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뭐 그레스케이, 블랙로 같은 애들도 물량 많이 팔았다, 뭐 이런 파산되는 얘기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가격 하락했을 때 더 많이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1개 미만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는 비트코인 물량이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은 1000개 이상 있는 지갑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보유되고 있는 비트코인 양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케빈 워치가 됐을 때 단순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어떻게 한다? 전략적 비축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비축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렸었죠. 압수된 비트코인에 대해서 팔지 말아라. 이거를 자산화시켜라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워시 같은 경우도 재무부와 협력해서 만약에 이번에 연준 의장이 된다면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전산 자력으로 비트코인을 선정할 가능성이 꽤 높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을 지금 위험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정세적으로 불안할 때 떨어지잖아요. 금과 은은 올라가지만. 근데 만약에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됐을 경우에는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금과 은처럼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왜? 미국이 전력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전 세계 은행들도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같이 비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케빈 워시가 만약에 지명이 된 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코인 시장에 있어서는 이건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하고도 동조가 되면서 독자적인 투자 상품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지금 코인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고 있죠. 예. 지금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코인들도 앞으로 사라질 거고요. 지금처럼 이 코인 저 코인들, 스캠 코인들, 그리고 민 코인들이 막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투자를 하는 많은 분들은 불안해 하시죠. 야, 그럼 내가 가진 코인도 그러면 옥석 가리기에서 탈락하면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가 상폐빔을 보시고 유의빔을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코인층에서 사라질 코인들은요, 마지막 불꽃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불꽃은 우리가 경험해 봤던 것처럼 상당히 크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2027년부터 세금이 예정되어 있죠. 세금을 낸다고 하면은 아마도 국내 투자 시장, 알트코인 시장이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액션들이 크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그 액션이 나오기 최상의 조건이 언제다? 바로 지금이다. 왜 지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지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결국은 이 투자 시장의 자금은 돌고 돌거든요. 투자 시장의 자금은 돌고 돈다. 그 자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왜? 이미 부동산, 금, 은, 주식은 고점을 찍었다. 한 군데 남은 투자처는 코인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픈은 그런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7만 8천 부 이 자리는요, 우주 방어할 겁니다. 이 자리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저점으로 방어선을 지지해줬던 자리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관들도 이 가격대에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아무튼 이 비트코인은요, 앞으로 금보다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사람들의 대체 투자 상품으로서 안전자산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분석한 이런 내용들은요, 제 스스로가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고요. 이 전문가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AI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정리를 하고 또 관련된 내용들을 검증을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희망사항의 희망회로가 아니고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온체인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네, 오늘 업비트 시장도요. 우리가 내가 가진 코인들은 안 올라갑니다. 내가 가진 코인 안 올라가고 내가 안 가지고 있는 뭐 그래비티라든지 새로운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내가 가진 코인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새로운 코인도 올라가니까 기다리다 보면은 내가 가진 코인도 순서가 온다. 잊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함께 끝까지 누가 이기나 함께 가보시죠. 저는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매일 방송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고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